안녕하세요, 세이풀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라면 다 알고 있을,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이풀이가 몇 개월에 걸쳐 공부하고 또 준비하여 중소기업에 맞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허술하지 않는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하여 운영 관리 중인 안전보건관리 체계입니다. 세이풀이가 그동안 연구하고 준비하였던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또는 중소규모의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뒤 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분들에게는 중처법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법의 강화로 인해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 및 회사의 사업주에게도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고 관리하여야 했습니다. 저 또한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직 중 본사의 전담 조직으로 이직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직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여러가지 법규사항에 대해 점검 및 결과에 대해 관리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자율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운영하여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구축 안내서, 기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여러가지 그 자료들을 읽고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부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방법과 관련 문서들은 너무 많아서 더욱더 헷갈렸고, 또 중소규모의 사업장 및 많은 안전관리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좋은 예시라고 보여주는 것들은 거의 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였습니다. 중소규모의 현장에서는 그 정도의 체계를 따라갈 수 없을 뿐더러 안전보건 조직도 없습니다. 정부는 회사마다 여건에 맞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하지만 법은 회사의 여건에 맞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중처법이 시행되고 여러 건의 많은 사건들이 기소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붕괴건의 경우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대형 회사의 경우는 중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좋은 변호사 및 자금으로 어떻게든 해결한다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은 중처법이 위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현장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분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누구보다 잘 구축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은 정말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정말 잘 되어 있으며 또 안전보건 조직도 정말 잘 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예산도 회사에서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안전관리자분들보다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분들에게, 특히 본사의 전담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 현장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체계를 만들고 운영 중인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추가로 회사 및 사업장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여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은 긴 내용이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 제가 나눠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 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확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현장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처벌이 됐다면 이제는 회사 및 경영 책임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사고에 관련된 현장 담당자로부터 또 그 사고가 발생하도록 잘 관리하지 못한 회사 및 사업주까지 연대 책임으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무겁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자 그리고 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기관의 공무원 등 그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또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뿐 아니라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그 처벌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기소된 기업의 경우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또 그로 인해 산재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안전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에 나와 있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할 것이기에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잘 관리하라가 핵심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주축이 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사업주, 너가 책임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은 다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당, 공장, 제조회사, 건설업, 공기업 등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까요? 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5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4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자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를 풀어보면 약 14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 및 관리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이 1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관리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면 사업주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5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합니다. 기업에 따라서 보유한 기기기구 및 공정과 작업 방법이 다르므로 기술 역량 및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알아서 여건에 맞게 구축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기업의 경우는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역량도 높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도 회사의 여건에 따라 적용이 될까요? 참 이게 의문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대부분 이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를 참고하여 체계를 구축하거나 또는 코샤 MS 및 ISO 45001 인증입니다. 인증의 경우는 외부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각 인증에 맞는 구성을 갖추고 또 그 구성에 따른 조건이 갖춰지면 심사를 통해 합격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에 필요한 내용이 정부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부가 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증 및 체계를 구축하더라도 그것을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회사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각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검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다음 것들은 경영책임자가 꼭 의무적으로 반기 1회 이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직접 결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지고 확보 의무사항은 15가지 항목으로 나눠지거나 세부적으로는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본사의 전담 안전조직과 사업장의 현장 안전조직의 업무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본사의 전담 안전조직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지 매뉴얼을 만들고 각 이행 항목에 대한 절차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절차서를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관련 양식 및 점검 기준 등을 만들어 각 사업장의 운영 방식 및 작성 방법들을 알려주고 배포합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현장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또 현장을 점검 나가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사업장의 안전조직의 역할입니다. 가장 먼저 각 사업장의 안전조직은 본사에서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잘 준수하여 주시고 또 각 항목에 대한 이행 결과에 대해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구하는 여러가지 기준에 맞게 현장의 안전보건 점검 및 유해위험 등을 발굴하고 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중 하나인 종사자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임으로써 현장의 근로자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본사의 요청 및 현장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현재 세이프리가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 및 또 회사 수준에 맞게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몇 달간 관련 자료 및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양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경영자의 확보 의무사항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나 계획서를 대표님께 보고 후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각 이행 항목에 대한 절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행 항목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운영 방안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항목에 대한 점검 방법 및 또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 및 본사 조직의 업무를 나누어 현장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주고 현장의 점검사항에 대해 매월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아 확인 후 또 평가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결제 후 그것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취합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반기 1회 이상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 정리하여 대표이사님에게 보고 후 대표이사 결제 후 결과에 대해서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확보 의무에 대한 절차서 및 관련 문서 양식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보 의무 사항에 대한 절차서 및 그 절차서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문서 양식입니다. 회사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회사에서 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추가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본사의 전담 조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는 전담 조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및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 점검을 하고 현장의 관리 감독자 등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 여부에 대해 매월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또 현장에 종사자의 의견 청취가 잘 수용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보건 교육을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현장 조직은 법정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그리고 또 훈련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활동 등을 수행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 매월 본사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현장에서 뒷받쳐주지 않고 하나라도 누락 시에는 안전관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문서는 많은 안전활동을 위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연쇄적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이시는 활동 등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일부 아시는 관리자들은 현장의 안전서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은 현재 저희 회사는 현장에 하도급사로 일하고 있는 현장이 많아 도급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은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중첩법에 따른 그 본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서류를 꼭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제가 추려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전은 한쪽만 추구하는 일방향이 아닌 현장의 근로자와 함께해야 하는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법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문서화하고 회사에서만 지키고자 하였던 안전이라면 진정한 안전은 회사가 안전보건에 관하여 올바른 이상향을 추구하고 또 그 이상향에 대해 현장의 근로자는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따라주고 또한 현장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회사는 적극적으로 또 수용하여서 반영해야 사고 없는 무죄 현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 만들기가 아닌 정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고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면 결국은 제자리 걸음으로써 산업재해 감소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통해 또 전 근로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안전의식의 향상으로 인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형성돼야 재해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안전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꿈꾸는 사고 없는 안전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양식 및 방법들을 찾아보니 없거나 아니면 유료로 구매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인해 많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또한 안전관리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이행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행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영상 및 관리 방안 및 관련 양식들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다룬 회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토대로 참고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